안녕하세요. 다육과 함께한 기부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유한 명절인 설날 연휴도 다 지나가고 일상의 시간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마치 안전한 봄날 같이 정말 따사로운 햇빛이 비추고 있네요. 다육이가 일반 식물처럼 일정한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계절에 따라서 이 다양한 색깔을 바꾸면서 자기 자신의 몸의 색깔을 바꾸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게 다육이의 매력 포인트인데요. 물론 다른 식물들도 꽃이라든가 이런 걸 피면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긴 하지만은 이 다육이처럼 스스로 이렇게 몸을 변신시키진 않죠. 일정한 몸을 가지고 그런데 근데 이 다육이가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벌레라든가 아무래도 추웠을 때보다는 균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더 심해지면은 그런 관리라는 게 필요하죠. 항상 이렇게 아무런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다육이를 갖다가 우리 곁에서 보면서 예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귀찮지만은 꼭 필요한 어떤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쨍골드인데 색깔이 여기 카메라에는 다 표현이 안 되지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한 포도주 색에 노란 인위적인 색깔이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낸 색깔이라고 할 수 있죠. 꽃도 피려고 꽃망울이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뿐만 아니라 울긋불긋 정말 단풍같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방제 중에서 어떤 천연물질을 이용한 방제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약간은 꺼려 하지만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농약으로 인한 농약을 이용한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농약이라는 거는 어디다 이건 인간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작물에 대한,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작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약. 우리 다육이는 좀 다른 식물에 비해서 건강한 편이어가지고 크게 농약이 필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것도 살아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살충, 그 다음에 살균작용을 하는 농약은 어떻게 되면 필수 불가결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약을 갖다가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것으로서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색깔을 갖다가 다르게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살충제는 이렇게 초록색 표시를 했죠. 초록색 표시를 하고, 살균제는 이 핑크색 분홍색 표시를 하고, 이거는 수화제가 됐건 이렇게 액제가 됐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제초제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생장 조종제 같은 거는 보통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첨가제 같은 거는 보통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라도 다른 이 세세한 농약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충에 대한 거는 이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균에 대한 거는 분홍색 약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농약은 사용하시려면 잘 사용 방법을 자세히 써놨으니까는 이 표면에 여기 상품에 표지에 되어 있는 것을 잘 읽어보고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어떤 걸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뒤에 보면은 적용병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적용병해. 탄저병, 썩은병, 응애병, 녹은병, 역병 이런 식으로 뭐에 쓴다. 그 다음에 어떤 작물에 이것을 한다, 어떤 작물에 쓴다, 사과, 포도, 배, 양파 이런데 어떻게 쓴다,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는 다육이 전에는 이게 약간 농약에 대한 방법이 틀렸었는데 PLS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이게 이 적용 작물에 없는 거를 쓰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뭐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거니까 다육이는 뭐 먹는 다육이는 극히 제한돼 있죠. 뭐 알로에라든가 뭐 우리 고유 우리 저기 남해안이라든가 지도에 자라오는 백년초, 천년초, 그다음에 와성 뭐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안 먹죠.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여기 적용 작물에 없으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상품명 뭐 다이슨 M45 뭐 이런 거 이런 상품명은 사실상 중요하진 않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품목명, 어떤 재료가 뭐냐, 망코부제 수화제다. 수화제라고 그러는 거는 밀가루 같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액제라는 건 말 그대로 물에다 희석한 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제, 이런 거는 입제죠. 입제는 약간 큰 거. 깨보다는 작은데, 조그만 알갱이 같이 되는 걸 갖다 입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농약을 갖다 할 때 제일 중심으로 제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보통 농약을 갖다 똑같은 농약을 여러 번 쓰면은 그 농약에 대한 저항성, 균이 저항성, 충이든 뭐 마찬가지죠. 저항성 가진다고 이렇게 보통 그래가지고 농약을 갖다가 똑같은 것을 계속 사용하지 말라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거 어떤 작용으로 해가지고 농약이 균이라든가 충을 죽이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게 요거 이 표시입니다. 요거 살균제 해갖고 그룹카 살균제. 우리가 주로 다육을 키우는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다이스면 45, 뭐 베노밀, 그 다음에 뭐 깍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뭐 깍지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깍지에 대한 약을 쓰겠죠. 근데 요거를 했을 때 보통 충을 죽이는 거는 3A, 1B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이런 건 16-4A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용을 어떤 작용을 해서 되냐. 보통 살충제 같은 거는 뭐 섭식을 방해한다든가 호흡기를 숨을 못 쉬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신경물질을 갖다가 해갖고 몸이 오그라지게 해갖고 죽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나타내는데, 이 1, 2, 3, 4를 쓰고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살균제 같은 거는 가나다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복, 계속해서 똑같은 약을 투여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거. 살충제 같은 경우는 1에 1을 썼으면 3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 섭식을 방해한다든가 호흡기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다른 작용 기작을 가진 것을 쓰라고 그러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 살균제 같은 것은 보통 우리가 쓰는 다이스면 45 같은 것은 이것은 계속 써도 되죠. 왜냐하면은 이 그룹카라고 그러는 그룹카 계열의 지금 이 그룹카 계열의 살균제는 다점 접촉작용이라는 걸 갖다가 한답니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은 이렇게 도포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보통 식물에는 입의 앞면보다는 입의 뒷면에 뿌려져야죠. 입의 뒷면에서 기공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몸으로, 다육이든 뭐든 간에 다 몸으로 들어가니까 앞면에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이 많이 돼 있고, 보통 뒷면을 통해서 기공이 뒷면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도관, 뭘 할 때 물을 끓여들이는, 뿌리로부터 물을 끓여들이는 물관이라는 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채관이라는 게 있는데, 기공을 통해서 채관으로 하는 거는 입 뒷면에 있으니까 뒷면에 뿌려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카라 그러는 건 말 그대로 도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초병을 갖다가 촘촘하게 많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갖고 그 균 자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써도
쉽게 말해서 가속소도 이거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식물의 몸에 침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기 같이 이 라라고 그러는 거는 뭐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베노밀 같은 거는 뭐 이거에 대한 세포막이라든가 이런 걸 합성을 저해한다든가, 뭐 이런 거. 마라고 그러는 거는 뭐 이렇게 작용구작이 마라고 그러는 거는 어떤 사람들마다 이런 균들에 대한 신경체계, 신경 전달 체계를 갖다 망가뜨려서 하는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를 중복해서 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똑같은 거라도 다코닐이라는 거하고 데이스미움 45는 같은 그룹화죠. 그룹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망코부제인데 망코부제 수화제를 쓰는 것도 엄청 많아요. 이름만 다르지. 그러니까 우선 품목 재료, 이것을 농약을 만드는 재료를 다른 걸 쓰는 게 좋고, 저항성을 갖지 않게 하려면,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작용 기작이 다른 거를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뒷면을 보면 희석할 때 전척제를 함께 사용하면 약효가 증진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전착제라고 써 있죠. 전착제. 요거는 전착제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효 증진 제품이라고 돼 있어요. 약효 증진 제품인데, 이 특정한 상품을 광고는 아니고 이거 쓰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는, 이거 사서 쓰는 걸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걸 특정한 걸 권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걸 갖다가 이거 사서 쓰시라는 것도 아니니까는, 이런 거를 뭐 예시로서 드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전척제는 말 그대로 이게 대한 재료가 보통 파라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다이스면 같은 거에 쓰는 전척제를 갖다 쓰면 약효가 증진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보통 파라핀제를 해갖고 이거 이거 물이니까 이걸 뿌린 다음에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씻겨 나가고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걸 없애기 위해서 좀 약효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촛물이죠. 일종의 촛물 같은 걸 이렇게 코팅을 해 놓으면 비가 와도 괜찮다, 뭐 이런 거고, 이 전척제 중에서 파라핀 같은 것은 코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식물 안에 들어가서 식물 안에 침투성 있는 게 있어요. 침투성 있는 약효 증진 약품인데,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이 카그룹을 빼온 거는 다 침투성입니다. 이 침투성 있는 약제는 다 저항성이 생기죠. 그 식물 안에 침투해 갖고 균을 직접 상대하는 거니까. 사람에 쓰는 건 약도 마찬가지고요. 카계열은 기본적으로 저항성이 안 생기지만은, 이런 나계열이라든가 다른 계열은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여기 뒷면에 보면 2번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2번, 3번 이상 사용하시지 말라는 걸 써 있어요. 보면은 하고 이행하고, 그 다음에 약효를 증진시키는 부스터 기능을 하는 것도 있죠. 그거를 갖다가 약효를 갖다 침투해서 입에다 뿌리는데 뿌리로 간다든가, 뭐 뿌리에다 했는데 뭐 입으로 간다든가 줄기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행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배가시키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전착제 첨가제는 좀 비싸요. 이런 첨가제는 좀 비싸고, 제일 이런 아까 말한 파라핀 용제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전착제 좀 싸고 그러죠. 이거는 거의 다육이는 깍지가 제일 많죠. 이런 깍지에 대한 깍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응애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파방나방이라든가 뭐 나방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총체벌레, 뭐 진딧물, 뭐 그런데 그렇게 충에 대한 거는 집중적으로는 뭐 열이라고 보면은 9개는 다 깍지에 대한 거니까는 깍지에 걸린 증상은 보면은 그 물 반응을 제대로 못하고 서서히 말라 죽는 거죠. 병균에 의한 거는 대부분 급속하게 죽는데, 깍지에 의한 거는 뭐 점점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 상태가 돼버리고 갖고 빌빌거리다가 결국 죽는 건데, 그런 증상이 났을 때는 깍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균에 의한 거는 거의 다가 곰팡이죠. 곰팡이 종류. 그러니까 지인균이라고 그러는 곰팡이균에 의한 게 한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세균, 여기 말하면 세균에 의한 거가 좀 한 뭐 10% 정도가 되고, 뭐 한 5% 정도가 뭐 바이러스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바이러스에 대한 약은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어요.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죠. 바이러스는 근데 혼자서는 바이러스 자체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갖다가 어떤 소화기관도 없고 생식기관도 없기 때문에 숙주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중간 숙주로 이용되는 게 보통은 진딧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총체벌레 등이 많이 사용되죠. 바이러스에 대한 걸 갖다가 처음으로 이제 식물에 대한 바이러스는 50여 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50여 종, 제일 먼저 발견된 게 이제 담배 입에 모자이크 생기는 병이죠. 이게 뭐 모든 걸 갖다 필터링을 해보면 많은 현미경 같은 걸 봤는데도 발견을 못해서 병증이 나타나는데 왜 이게 뭘 갖다 하다가 연구를 해갖고 처음으로 발견한 게 담배 입에 발생되는 모자이크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발견된 게 뭐 오이 위변조되는 위축 그런 걸 시키는 오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토마토 위변조 바이러스. 그 다음에 요새 한참 많은 고추 같은 데 하는 칼라병 바이러스, 뭐 이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 자체는 뭐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러스는 식물에서는 대단히 범위에서 이렇게 번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인간에 대한 약도 하나 발견한 약을 예방약을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 어마어마한 비용과 어마어마한 어떤 그게 자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식물한테 이거를 그렇게 연구할 여력이 없죠. 이거를 투입돼 효과의 비율이 나오진 않죠. 이거는. 그리고 바이러스는 그 근처로 그렇게 옮기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다육 키우는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물러서 우리 물음병 물러서 죽는 거에 바이러스 걸리는 거는 거의 없어요. 생리작용에 의한 몸이 허약해져 갖고 물을 흡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못하기 때문에,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죽어버리면 세포막이 터져서 죽는 어떤 생리작용에 의한 물음병, 그 다음에 곰팡이에 의한 물음병, 뭐 가끔 가다가 뭐 세균에 의한 물음병, 뭐 그런 게 있었을 때 바이러스에 의한 물음병, 바이러스에서 물음병에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면 바이러스는 번식을 못하죠. 스스로 번식 못하니까 바이러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보통 충분히 자기를 번식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는, 약간 바이러스는 뭐든지 다 이렇게 뭐 고추도 그렇고 다 이렇게 신초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이걸 하나 찍으려고 그러니까는 뭐 손님도 오고 전화도 오고 자꾸 방해를 하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이거는 이렇게 길게 되면은 두 편으로 나눠 가지고 이걸 갖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재미없어서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재미없어서 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죠 뭐. 관심 있으시는 분은 보시겠고, 무슨 말 하다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한 바이러스 얘기, 바이러스는 뭐 걸려서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다육이는 나랑 인연이 없는 것으로 치고 그냥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 신경 쓸 필요 없고, 거의 병의 80%는 곰팡이 연병이에요. 세균의 연병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세균에 대한 약은 다 이런 테트라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뭐 브라마이신, 뒤에 마이신이 붙어 있고, 물 넣어서 죽었을 때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곰팡이에 간 건 냄새가 나지 않는데, 이거는 세균에 의해서 우름병이 나는 거는 뭐 배추도 마찬가지고 다 냄새가 나요, 썩으면. 그리고 치료제는 다 마이신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이신을 집어넣으면 된다. 마이신이 들어간 약을 쓰면 된다.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세균은 박테리아죠, 박테리아. 세균은 이 곰팡이 성분보다 훨씬 적고, 훨씬 적습니다. 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전에는 이런 게 많이 안 써 있었는데, 전에 약에는 물론 혼용하지 말고 뭐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랬지만은 요새 이게 PLS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포지티브 리스팅 시스템이라는데, 뭐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를 말해서 죄송한데, 이 농약은 전에는 이걸 갖다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인간한테 해로운 거, 뭐 비소라든가 각종 이런 인간의 암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거가 일정 이상 인간의 몸에 안 좋은 게 일정 이상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큰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가 사용되지 않도록, 겸용되지 않도록, 연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쓰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게 PLS 시스템이라는 게,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거는 요거의 뒤에 적용이 딱 돼 있는 것만 써야 됩니다. 우리 겨울에 고온 다습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탄저병 종류죠. 탄저병 종류고, 저온 다습할 때 생기는 곰팡이병이 잿빛 곰팡이병인데, 이게 다육이도 꽤 걸려요. 꽤 걸리는데, 주로 대표적으로 걸리는 게 이제 딸기, 토마토 이런 식으로, 포도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하우스에서 키우는, 저온성에서 키울 때는 이게 많이 걸립니다. 이게 많이 걸리는데, 지금은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수입 농산물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는 건데, 딱 그거를, 요 작물에는 요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적용병해랑 작물명이 일치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는 다육이도 예를 들어 먹는 백년초, 천년초에서, 다육이는 글쎄 어떤 분은 가서 농약방에 가서 다육이 한번 물어보라는데, 다육이는 적용약제가 못 봤어요. 있긴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농약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농약에 뭐를 쓰는지 정확하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하여간 이때까지 본 거 중에서는 다육이에 쓰라는 농약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다육이는 우리는 관상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은, 먹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이런 거 쓰면 처벌됩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서 처벌된다고 써있네요. 이 정도, 농약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은, 다육이는 그 농약이 필요한 것도 아닌 작물이어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농약을 다 다육이에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농사 짓는 데 쓰고 그러는 건데, 농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하나 예시로 한 거고, 다육이 키우시는 분은 여러 가지 천연 계피가루라든가 소주, 막걸리에다 농약에도 그런 게 있죠. 차 계열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런 거랑 비슷한 천연 약재를 갖다가 면역성을 증강시켜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건
개발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효과도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쓰려면 농약을 한 번 쓸 때 그건 뭐 서너 번 써야 되니까 부지런해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농약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이 정도 했으면 뭐 닭을 키우는데 농약에 대한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